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어디에 땅을 사면 안 되는지, 했으면 상승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땅은 한번 사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죠. 그리고 국가도 어디에 건설을 하면은 그거 뭐 1년 쓰기 위해서 도시를 짓고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 기본적으로 100년, 200년을 쓰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제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easteading Institute는 Seasteading, 그죠? 바다 위에 해상 국가를 만드는 이런 단체입니다. 해상 도시, 해상 국가를 만들어서 팔아요. Seasteading은 국가를 건설하는데 nations, not to aggress against any people. 사람들을 그죠? 굉장히 강요하거나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거나 이런 나라 말고 아주 편안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떠다니는 도시로 문명을 재구상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바로 Seasteading Institute입니다. Seasteading은 정치적 자율성을 지닌 떠다니는 사회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나라에 속하면 그 나라의 가령 그죠? 저 중국 같으면은 아직도 전제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죠.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강도 있게 국민들을 컨트롤합니다. 세계 표면의 그의 절반이 어느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죠. 주인이 없어요. 많은 해안 국가 영해의 시스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 지구의 65%가 물이고요. 그 중에 한 2%는 주인이 있어요. 해리, 200해리. 그런데 62%, 63%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없는 바다, 공해라고 하죠. 그 공해상에서 집을 짓고 그 집을 굉장히 싸게 팔아요. 그래서 국가, 도시, 자율성이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을 Seasteading Institute가 하고 있습니다. 새 해수면 상승으로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동동 떠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Seasteading은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좀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자라는 겁니다. 또 해양 생물을 위해서 그죠? 예, 다양하게 우리는 이제 바다에서 물고기를 키우거나 구조물을 지어서 그죠? 거기에다가 떠다니지 않고 그 물고기를 그죠? 키울 수 생선을 키워서 환경을 복원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하고요. 많은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Seasteaders라고 해서 이미 사람들이 요런 데에서 살아요. 요거 하나에 1억 또는 2억 정도 하는데 한 40평 정도 됩니다. 이런 거를 1, 2억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어놨죠. 예, 이렇게 원하면은 여기에 이것을 해양에다가 갖다가 지을 수도 있고요. 산 가까이, 바다 가까이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이게 화장실인데, 그죠? 화장실이 깨끗하죠. 그리고 이게 침실인데, 침실도 깨끗하고요. 바다에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산속에 이 구조물을 갖다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허드슨 강입니다. 뉴욕의 허슨 리버 앞에 허슨 리버에다가 이게 몇 개를 모델 하우스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많은 이게 지금 벌써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었고 Seasteading은 패트리 프리드만이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패트리 프리드만하고 페이팔 만든 피터 틸, 조 론스데일 엄청난 부자들이죠. 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저도 2008년도에 패트리 프리드만, 피터 틸 이런 사람들이 바다에다가 공해상에다가 집을 짓자 이렇게 했을 때 저도 동조를 하고 그죠. 밀턴 프리드만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경제학상을 받은, 할아버지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이고, 그죠? 지금도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창업주는 아니고 창업 멤버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할아버지고, 데이비드 프리드만은 시카고 학파를 만든 아버지고, 패트리 프리드만이 이런 다양한 생각을 했고요. 이 집안은 전부 free to choose,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machinery of freedom, 자유.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자. 시스테딩 연구소, 제가 2011년에 여기에 조인을 했고요. 바다, 해, 이게 공해 사이니까 어느 나라에 소속되지 않아요. 배가 지나다니는 것처럼 항해 루트 이런 게 있죠. 그 많은 배들이 지나는 곳을 피하여, 특히 폭풍이 오는 곳을 피하여 이렇게 시스테딩을 짓습니다. 블루시드라고, 이거는 구글이 디자인한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집을 짓느냐? 지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2200년, 2300년이 되면은 이렇게 바다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그죠?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와서 빙하가 녹아서 대부분의 해수면 상승으로 둥둥 떠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상국가를 시스테딩 인스티튜트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 연구한 것을 보면은 기후변화의 1도씨는 지금 이미 올라갔습니다. 1도씨는 이미, 그죠, 이 빙하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미 2도씨가 올라가면요, 보통 농사가 잘 안 된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곳에 물이, 그죠, 물 부족이 일어나고, 메디테레니안, 이거 지중해나, 그죠, 사우스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저 밑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점점 더 드라이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종의 소멸이 옵니다. 종자가 소멸하고요. 데인저가 일어납니다. 더 많은 폭풍, 폭발 또는 지진이 일어나고 더 많은 종류의 기후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 storms 있죠. storms. 태풍이 일어나고 더 많은 화재, 산불이 일어납니다. 자, 산불이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년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가 기후가 지금 2도씨가 올라가면 거의 매일 산불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딩 있습니다. 플러딩은 여러분이 홍수에다가 열대야로, 그죠, 죽어간다. 이게 5도씨, 4도씨가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자, 5도씨가 올라갔을 때는 모든 도시가 다 깔아앉는다. 4도씨 정도가 올라가면은 개발 지역이 많이 깔아앉는다. 그러니까 도시죠, 대부분.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1950년 이후에 지금 기온이 높아져서 1950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봤죠? 산불, 홍수, 가뭄, 지진, 그죠? 태풍,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해서 2100년이 되면은 이렇게, 그 옛날에, 그죠, 1700년도 같은 데는 그래도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급격하게 일어나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어제 있던 집이 또 내려가고 없어요. 어제 있던 집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어제 있던 도로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와서 사람들은 물속으로 빠지고요. 미국은 2040년만 되면 열대 국가로 변합니다. 아프리카 같이. 아프리카의 사막지대 같이
변해버려요. 굉장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인도도 그 북부 지역이 전부 그죠? 아프리카처럼 변하고 유럽도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전부 아프리카 지역처럼 아주 열대 지역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워지기 때문에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고 가라앉습니다. 대도시들이 많이 가라앉고요. 정치인들도 가라앉아요. 그래서 입만 동동 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보시면 그죠? 빙하가 1700년도부터 이렇게 녹기 시작해서 2700, 4400 되면 빙하가 거의 다 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죠? 크리티컬 포인트가 60년 안에 온다. 이게 지금 한 10년, 15년 된 그 연구이기 때문에 2060년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가라앉는다. 지금부터 40년입니다. Sea level rise는 그죠? 10 feet over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60년 후에 3m에서 80m까지 해수면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3m면요. 사람 키가 2m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만큼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특히 세계에서 최저지대가 샹하이 중국 쪽입니다. 놀랍습니다. 중국. 자, 요게 샹하이인데 요게 before입니다. before 그다음에 after가 이렇게 자, 멀쩡하던 땅이 그죠? 옥토가 전부 바닷속으로 다 가라앉고요. 산악지대 그죠? 높은 산악지대만 남습니다. 이게 샹하이입니다. 샹하이가 제일 많이 가라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샹하이죠. 완전히 다 가라앉았습니다. 샹하이 그죠? 그다음에 항저우 있고요. 뭐 이 많은 곳에 창주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곳이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이미 요게 before고요. 요게 after입니다. before, after 43%가 가라앉았다. 코스탈 리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년 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미 10년이 지났으니까 50년 후, 40년 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청도입니다. 청도. 이게 before이고요. 여기 after입니다. 청도 이 안쪽으로 다 가라앉았고 산맥 여기 조그만 청도시죠. 청다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광저우입니다. 홍콩 여기 지금 이제 now입니다. 지금 요게 before고 요게 after입니다. 홍콩 다 가라앉았습니다. 홍콩이 여기 있는데 뭐 거의 가라앉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광저우도 다 가라앉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국가를 만들어요. 시스테딩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고 이 아이디어를 패트리 프리드만, 피터 틸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시스테딩 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뭐 몰디브는 너무 많이 깔아앉고 있죠. 몰디브리 신혼여행 많이 가는 몰디브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죠?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서 이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안 죽는다. 가라앉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그죠? 거대한 말뚝을 박아서 도시를 해양 도시를 만들겠다. 해양 도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라고 디자인을 다 했고요. 결국은 해양 도시 위에 백화점도 있고 거주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살 것이다.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지는 지구촌의 섬들 2030년만 되어도 사라지는 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이크로니지아에 그죠? 10년 후 숨을 가능성인데 2030년 후가 되면 세이셸 거의 다 가라앉습니다. 이미 대부분 90%, 80% 다 가라앉은 섬들이에요. 몰디브도 90% 가라앉았고 조금 남아있는 이 섬도 10년 후에 가라앉습니다. 키리바티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 솔로몬 제도도 뭐 그 한 8, 90% 가라앉았어요. 이미 조금 남아있는데 가라앉는다. 투발루 그죠? 많이 들어봤죠. 투발루 대통령이 물에 그죠? 가슴팍까지 차는 물에서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들이 호주에 가서 우리가 좀 이주하겠습니다. 뭐 뉴질랜드에 가서 좀 이주하겠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원치 않죠. 그죠? 왜냐하면 또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많은 섬들이 가라앉아요. 카틀렛 아일랜드도 가라앉고 있고요. 태구아도 가라앉고 있고요. 팔라우 섬도 가라앉고 있고 마샬군도 이미 뭐 8, 90% 가라앉았는데 그죠? 2007년도에 대만입니다. 대만 정부가 비밀리에 IPCC에다가 의뢰했어요. 돈을 주고 IPCC는 UN 정부 간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IPCC에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깔았는데 과연 몇 년도에 얼마나 깔아앉을까를 의뢰했습니다. 이게 비밀리에 했는데 저희 미래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또 동조를 해서 많은 연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27년에 이렇게 많이 깔았고요. 결국 2032년에 10년 후입니다. 그죠? 10년 후가 되면 18.32%가 깔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8.32% 그냥 거의 20% 그죠? 20%가 깔았는데 대만만 이렇게 누가 힘줘서 꽉 밀어넣어서 바닷속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대부분 그죠? 올라옵니다. 어디든지 다 해수면 상승이 올라와서 우리나라도 12% 정도 깔아앉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많이 깔아앉고요. 투발루가 이렇게 거의 뭐 다 깔아앉고 조금 남았습니다. 투발루. 그 투발루가 이제 사라지는 카타스트로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투발루에 있는 9개의 섬이 거의 다 깔아앉고 1개 남았습니다. 네덜란드는 해저 국가죠. 이렇게 방패를 그저 뭐라 그러죠? 해안에 벽을 쌓아가지고 낮은 지역을 높여서 네덜란드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다 깔아앉습니다. 맨하탄도 굉장히 많이 깔아앉고요. 그 다음에 LA, 샌프란시스코 그 공항 쪽으로 LA 공항 쪽으로 이렇게 다 깔아앉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매년 홍수가 오는데 그게 홍수가 아니고 깔아앉고 있는 중이죠. 아무튼 뭐 심각합니다. 그게 바로 간제스강입니다. 간제스강 델타 이런 쪽으로 강이 범람, 바다가 범람합니다. 방글라데시는 거의 빠른 속도로. 미국의 뉴올리언즈가 1시간당 월드컵 경기장이 1개씩 수몰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당. 이렇게 브루클린이 수몰을 하고 모두 수몰하고 뭐 존 베리 기자가 지금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3조 원을 기후 소송을 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한전 그죠? 그리고 엑산모빌, 쉘, 쉐브린 이렇게 석유 회사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피살리아라고 아주 길쭉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이 빈센트 깔레보라고 이 사람이 디자인한 건데 피살리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서 이미 배 위에서 바다 같은 그죠? 이 큰 섬 위에서 섬이 아니죠. 이게 보트죠. 보트 위에서 또 중동 뭐 이런 데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릴리 패드를 만들어 가지고 5만 명을 거기다가 5만 명이 떠다니는 도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기후 난민 대비책입니다. 이렇게 그죠? 릴리 패드는 중동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이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 이쪽으로 이주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뭐 10개 정도를 만들어 버리면 그죠? 50만 명의 그 인구가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돼 있고 일본은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시미츠 코퍼레이션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도시를 만들어서 이주시키겠다. 일본 깔아놓은 일본을 대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아크 호텔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인도는 워터 빌딩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인도 사람들을 그죠 해수면 상승이 나면 대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는 둥둥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자, 300년 후 2060년에 기후변화로 상당한 국가가 소멸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2060년은 지금부터 그죠? 한 35년 후가 됩니다. 30년, 40년 후. 2300년이 되면 절반의 국가가 침몰합니다. 굉장하죠?
Future of Asia입니다. 잘 보시면 이쪽이 이게 전부 중국인데요. 그죠? 중국. 자, 이 중국에서 잘 보시면 만주가 독립하고요. 몽고가 독립해버리고요. 그죠? 1, 2, 그죠? 1, 2,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하고, 티벳이 또 독립을 합니다. 중국에 약간 붙어 있던 티벳이 독립해서 티벳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것이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입니다. 북중국, 남중국, 이렇게만 남아있습니다. 다 독립이 뭐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2300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도 통일이 당연하게 되었죠. 그리고 만주, 그죠? 이게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만주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가 크게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Far East Republic of Russia, 이렇게 러시아가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필리핀,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뭐 옛날에 그 베트남, 그죠? 여기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은 인도 차이나로 변해가지고, 한 나라로 독립을 했고요. 버마는 따로 여기 위에 있습니다. 버마는, 그죠? 그리고 이 밑에 전체를 말레이시아가 다 차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인도 차이나 해가지고 이 위쪽으로 그냥 다 먹고 이쪽으로 갖고 밑은 말레이시아 유니언, 말레이시아 연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미래학자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그래서 1번 여기 보면은 또 만주에 1번 땅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이너 만추리아 테리토리 해서 만주 안에 1번이 있고요. 요 2번 보면 이너 몽골리아 테리토리. 몽고 중에서도 요쪽에 그죠? 이너 몽고 해서 따로 약간의 독립성이 있는 그런 곳이 좀 정해져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이 아제르바이잔입니다. 4번이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커디스탄 5번. 터키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죠? 터키가 아주 이쪽을 다 먹었습니다. 이란, 터키. 앞으로 터키는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면 유럽 사람들이 터키에 와서 산다라고 합니다. 터키. 그래서 코케이시아 3번이 이게 코케이시아 해서 유럽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사를 옵니다. 왜? 유럽이 다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자, 300년 후가 되면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매트릭스 연구소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보시면 저희 시집이 노르웨이인데 저희 시아버지가 노르웨이 출신인데 노르웨이, 핀란드 단어가 노르웨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영국도 거의 한 20% 남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프랑스도 다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 독일도 많이 없어졌고요. 전부 이렇게 다 녹았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이 없어지고, 유럽은 어디로 와요? 이쪽에 산악 지역이죠. 그죠? 여기서 이란, 아까 그죠? 아프간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막 옮겨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자, 유럽이 에스토니아, 라투아나 이런 데도 다 해수면 상승으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 세 국 중에서는 그래도 노르웨이가 조금 산악 지역이 있어서 그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약간 오른쪽에 조금 남아 있고요. 룩셈부르크 쪽이 약간 프랑스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은 그래도 유럽에서 준수합니다. 많이 스페인이 아주 못 쓰는 땅이 많은데 그게 전부 산악 지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위스란드도 또 스위스란드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알프스 산맥도 있고 남아 있어요. 헝가리, 그다음에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다 오스트리아 다 가라앉았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완전히 다 가라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입니다. 남미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준수하죠. 호주는 많이 남아있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말레이시아 연합공화국으로 변했고요. 필리핀 같은 데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필리핀은 없어졌어요.
자, 남미, 호주, 인도네시아, 자, 필리핀 없어졌습니다. 필리핀에 가가지고 뭐 은퇴한다고 가서 땅을 사고 이러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도 많이 깔아앉긴 했지만은 예, 그래도 남아 있고요. 베트남 뭐 여기 예, 타일랜드 이런데 산악 국가는 많이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자, Map of Africa입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도 굉장히 많이 뭐 깔아앉고 그죠? 뭐 이집트, 아랍 쪽에 이런 쪽으로 다 깔아앉으면서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무슨 스탄 쪽으로 그죠? 터키 이쪽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 친구들은 캐나다의 북쪽이 지금 동토인데 이미 땅값이 한 10배로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옥한 땅이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경작을 해서 농토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한 100년만 사용하고 나면은 다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캐나다가 거의 3분의 2가 가라앉아요. 왼쪽에 있는 로키 산맥 그죠? 를 빼고는 뭐 거의 깔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스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미국은 저기 LA, 샌프란시스코, 연안 많이 이렇게 많이 깔아앉았어요. 그죠? 멕시코는 그래도 산악 지역이 있어서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조금 살아남아 있고요. 미시간호 저희 시집이 미시간인데 미시간호 주변으로 전부 다 깔아앉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깔아앉는다라는 거고 아시아를 보여드릴게요. 아시아 자 여기 보시면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가 샥 다 깔아앉았습니다. 이미 만주 독립을 해서요. 이쪽에 만주죠. 만주 공화국하고 우리 그 대한민국이 붙어 있고요. 티벳도 독립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해서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남아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깔아앉았습니다. 요게 바로 그죠? 대만, 홍콩입니다. 여기 홍콩이고 일본은 그 옛날에 깔아앉았어요. 일본은 완전히 깔아앉았습니다. 필리핀도 완전히 다 깔아앉았습니다. 이렇게 300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개개인이 땅을 살 때 300년 후를 볼 필요는 없지만 국가를 건설할 때 일본에 가가지고 뭐 거대한 그죠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대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 플래닝 해가지고 도시 플래닝 해가지고 1년, 2년, 10년 쓸 게 아니잖아요. 200년, 500년 쓸 건데 이미 전부 물속으로 깔아앉아 버리고 맙니다. 샹하이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주를 해가지고 빌딩을 그죠 뭐 100층짜리를 몇 개를 지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깔아앉아 버리니까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자면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대만 깔아앉았죠. 홍콩 다 깔아앉았죠. 요만한 홍콩 다 깔아앉았죠. 뭐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는 조금 산악지역이 살아남았고 필리핀 쫙 깔아앉았습니다. 일본 완전히 깔아앉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보시면 여기 태백산맥만 남고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태백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차피 시스테딩 둥둥 뜨는 이 둥둥 섬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방송하는 것을 제가 캡처를 좀 해서 했습니다. 국토전략 TV인가? 네. 터키. 자, 유럽은 터키, 이란, 아프간, 터키 쪽으로 많이 몰려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보시면은, 그죠? 터키가 이렇게 크게 살아남아 있어요. 터키가 크게 살아남았는데 유럽이 다 가라앉았잖아요. 프랑스가 이렇게 조금 남았고, 그죠? 이태리 조금 남았고, 뭐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터키로 옮겨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터키, 이란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란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요. 중국은 이게 몇 년도인지를 모르지만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잘 보세요. 여기 한국이죠. 한국이고 여기가 중국입니다. 중국. 이 중국이 그죠? 중국이 많이 가라앉았고 베이징도 뭐 3분의 2가 가라앉았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가 없어졌다. 자, 잘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가려면 육지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배로만 연결이 됩니다. 베이징이 다 깔아앉고요. 조금 남았는데, 그죠? 이쪽이 전부 중국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쪽이 전부 중국이에요. 예, 중국. 이게 상하이입니다. 상하이가 깔아앉았고, 대만이 완전히 깔아앉았죠. 밑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한국의 수도는 태백 또는 평창 정도가 될 것이다. 저희는 평창이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평창, 태백, 이런 곳이 바로 살아남는 곳이다. 만약에 지금 제3의 도시, 뭐 제5의 도시, 도시건설 또는 뭐 공항을 만들려면 평창 또는 태백에 만들어야 오랫동안 그죠 살아남습니다. 일본 거의 완전히 도쿄 완전히 가라앉았죠. 오사카 그리고 여기 산맥이 있는 곳에 조금 살아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처럼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살아남습니다. 오른쪽에 그죠? 여기 보이죠? 보시면은 태백이 한국의 수도가 될 수 있다. 평창이 한국의 수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북한은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죠. 그죠? 이렇게 북한은 거의 뭐 한 10% 정도만 깔아앉고 북한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백두산도 있고요. 뭐 북한은 아주 고지대이니까. 그래서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 대부분 그죠. 저기 뭐 사막 백두산 이런 정도가 수도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창군 일대에 평창, 태백 이런 데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백시가 뭐 된다라고 이게 다른 TV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미시도 깔아앉았고 대구도 깔아앉았고 여기 조금 살아남아 있는 게 여기 지리산 이쪽입니다. 지리산 조금 살아남아 있고요. 어느 연도냐 300년 후면 이거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였고요. 그죠? 포항시가 완전히 다 사라졌고 포항, 울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새만금 서해안 쪽입니다. 서해안이 깨끗하게 다 사라졌죠. 그죠? 그 다음에 남해안이 깨끗하게 거의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뭐 포항시라든가 경주시, 울산, 부산, 거제, 창원 이런 데 거의 다 깔아앉습니다. 대구까지. 경상북도도 거의 다 사라지고요. 결국은 강원도만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북한은 꽤 많이 이렇게 북한 영토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거의 10%만 깔아앉고 다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죠? 더 열심히 북한과 교류하고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뭐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데 이 TV에서는 그죠? 이쪽에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제가 300년 후를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300년 후 보다가는 요건 한 100년 후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자 지금 뭐 강남에 아파트 몇십억을 주고 사서요. 결국은 이제 한 뭐 50년, 60년이죠. 60년. 지금부터 한 40년 후가 되면 눈앞에서 그죠? 깔아앉는 것이 다 보입니다. 여기 인천이 제일 먼저 깔아앉거든요. 이쪽으로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깔아앉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미 팔 수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제주도는 뭐 거의 안 보이고요. 섬나라들은 거의 다 안 보이고요. 깔아앉는 것을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평창 또는 태백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강남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바보예요. 이미 가라앉는 곳을 아는데 그곳을 내가 살 이유가 없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자 전략적으로 봐야 됩니다. 60년 후에 또는 40년 후에 또 30년 후에 깔아앉는다라고 했을 때에 깔아앉기 전 한 20년 전부터 그 현상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그쪽 지역은 포기를 합니다. 서울은 다 포기를 해요. 서울, 부산, 제주, 그죠? 새만금 이렇게 서해안 쪽은 다 포기를 하고 사람들이 급속하게 강원도 쪽으로 몰려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를 태우지 말고 중국 같은데 내가 지금 뭐 어디 샹하이 가가지고 뭐 투자를 해야 해서 거기서 부자가 되어 보겠다. 부자가 되면 뭐 합니까? 싹 다 물속으로 내려가는데 그죠? 깔았는데 전략적으로 지금부터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여윳돈이 있다면 저 같으면은 평창, 태백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싸죠. 그쪽에는 거의 뭐, 그죠. 값이 안 나가는데 그런 쪽을 사놓으면 내 2대 자손, 3대 자손까지 땅은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다 물에 빠져 죽을 것인가? 아니죠. 아까처럼. 전부 릴리 패드를 타거나 아니면 피살리아를 타거나 아니면은 시스테딩에 그죠 해양 국가가 많이 생겨가지고 해양 국가에 1억 정도 주고 집을 사거나 뭐 다양한 형태로 또 살아남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